네, 오늘 3부는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꼭 일주일이 되면은, 일주일 뒤면은 이 착한 결혼식을 치르고 새신랑이 될 김정찬 씨를 모셨는데요. 도대체 이 착한 결혼식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허례허식을 없애고 결혼 축의금을 사회에 기부한다면 뭐 이 정도라도 착한 결혼식 이렇게 부를 만하죠. 왜 남들과 다른 예식을 하게 됐는지, 또 신부나 집안 어른들은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김정찬 씨 만나보죠. 방금 바른 매니큐어, 부장님의 가발, 동창회 다녀온 와이프, 스카이베가 LTE의 공통점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 것. 건드리지 않아도 모션에 반응하는 LTE 폰. 터치에서 모션으로. 혁신은 그런 것이다. Sky, Vega, LTE. 펜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잘 큐. 펜젤 큐. 처음 보는 차다.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좀 봐요, 새로워요. 레이레이레이 열어봐요, 참 넓어요. 레이레이레이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린다. Open your life. Ray. 기아 자동차. 이제 곧 결혼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부터 고민하는 또 당사자들도 그럴 거고 부모님들도 그럴 건데요. 이 지금 만남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김정찬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착한 결혼식 일주일 뒤인데 이름을 착한 결혼식이라고 지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착한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홍보할 때 그게 더 이쁘네요. 착한 혼인잔치. 그래서 뭐 성경에도 혼인잔치 예가 많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이나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감을 좀 혼인잔치라고 해서 좀 더 편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이 좀 있는 느낌으로 가자라고 해서 혼인잔치로 했습니다. 어떤 게 착한 거예요? 착하다라는 거, 그 사실 말해놓고 보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돈이 착한 곳으로 착하게 흘러가게 하자라는 의미로 착한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도 저는 나름 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줄어든 비용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내지는 부담을 좀 덜어내는 것도 사람들에게 이롭기 때문에 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그것들을 뭐 기부를 할 수 있거나 그런 문화를 좀 더 확산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비용으로 결혼을 하고 또 남은 돈을 착하게 쓰는 거. 그래서 착한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군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끼리 얼굴 이쁘면 착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아름답고 좋은 거라서 저희가 착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혼할 때 뭐가 들지? 저도 이제 쭉 봤더니 일단 웨딩홀 정해야 되죠. 사진 촬영하죠. 한복 뭐 또 이제 맞추죠. 결혼 예물 준비하죠. 허니문 가는 비용도 있죠. 그리고 혼수 가전, 뭐 신혼가구, 주방용품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목록으로 정해지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해보니까 몸이 힘든 거는 청첩장 돌리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전화하고 오랜만에 인사하고 뭐 이런 거 되게 힘들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식사랑 식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액수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준비하면서는 항목들 중에서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좀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예식의 식수는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뭔가 어떻게 축하해 줄래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들을 좀 짜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결혼 예식에 있어서 뭔가 참여를 직접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저희 그 신부될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축복해주는 의미의 글을 이제 축시로 낭독해 주실 거고 처제될 친구는 축가를 해주고 또 저희 이모님은 오카리나 연주도 해주신다고 하고 축가 비용을 일단 줄였네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포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지 않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신부가 어떻게 성장한 사람들인지를 좀 보여주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난지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릴 때 사진들을 좀 모아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오신 손님들께 하객들께 좀 알려드릴 수 있는 형태의 사진들을 좀 준비했고 그걸 또 꾸리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 촬영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스튜디오 촬영은 따로 안 했고요. 사진을 좀 잘 찍는 그 친구도 있고 또 그 제가 이제 사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때 알게 된 또 선생님도 계셔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비용이 전혀 안 든 거예요? 뭐 사례를 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아직 뭐 이렇게 뭐 업체에 의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확정된 금액은 없지만 저희가 아마 한 사례금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 사진이요. 예. 촬영하는 거, 사전 촬영하는 거를 이 결혼한 사람들은 다 그 쓸모 없다. 예. 한번 펴볼까 말까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막상 결혼을 앞둔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하면 조금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제가 스튜디오 가보지 않았고 이 친구는 이제 어비 웨딩 컨설턴트예요. 이제 신부 되실 분이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 친구한테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뭔가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좀 더 잘 드러내고 우리 개성이 살 수 있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찍어주기도 하고요. 제 주변에 사진을 잘 찍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좀 상황을 설정해서 찍어보기도 하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식장 대여라든가 오신 분들에게 이제 식사 대접하는 거, 예. 그 비용이 가장 많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우선은 가족식과 기부 예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저희가 가족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만 모여서. 예, 보통 아주 가까운 분이거나 가족들만 이제 좀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뭐 동창들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관계 맺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 이후에 기부 예식 때 이제 편한 시간에 오시는 건데요. 우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약간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공간이 예식 공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신랑 신부가 그걸 자기가 발품 팔아서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고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누군가가 해서 안내해 줄 수 있고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았고요. 저희가 그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한 곳을 찾았고요. 어디예요? 서울시청 후생동 예, 소담이라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뜻이 좋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좀 제공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식사는요? 식사 같은 게 케이터링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에서는 식사를 300인분 정도 준비를 해주는데요. 그게 이제 가족식에서 사용되고 또 다과로도 전환되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모바일로 7951번님께서 착한 결혼식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총 얼마 들었어요? 예, 저희가 든 비용은 1,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먼저 전제를 좀 아셔야 될 부분인 게 저희가 현재 그날 아마 구경하러 오셔도 좋을 텐데요. 오셔서 보시면 대략 그게 일반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그 정도 예식을 하려면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고요. 그 업계 전문가의 판단이니까요. 믿으셔도 근데 좋을 이제 것 같습니다. 비용을 거기서 쓸 수 있는 건 줄일 건 줄이고 예. 이제 또 거기서 지출 안 해도 될 내용들은 다 이제 빼서 그 정도의 비용으로 지금 결혼식을 치르게 된 건데 예. 그러면 예상 금액보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 기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그 기부 예식이라고 따로 있던데 그때 예. 이제 모아진 축의금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뭔가 축의금을 받아서 기부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기부 예식 시간에는 입구에 기부 재단의 부스가 만들어집니다. 뭐 열매나눔 재단, 예. 아름다운 재단,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뭐 이런 그 단체의 부스가 만들어지고요. 하객들이 편한 시간에 오셔서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기부를 해주신다면 그건 연말에는 또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요? 돈을 쓰지 않은 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좋은 의미의 돈이 전해지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쪽에 직접 전달이 되니까 그 예. 사람들 이름으로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부 신랑의 이름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까지 돌아오게 되는 예. 걸로.
그러면 전혀 그 축의금은 안 받으세요? 가족식에서 들어오는 축의금은 저희 돈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결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 처음에는 조금 그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가족들께 막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할 때 이렇게 예식을 할 테니 모든 청첩을 그냥 저희는 기부식으로만 갈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께서는 뜻은 동의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사례를 해야 되고 하거나 내지는 답례를 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렇죠. 또 본인들도 또 이제 가셔서 내신 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모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어른들께서 어디 목돈을 모아놓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네. 어떻게 다 부담하겠느냐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하자라고 하셔서 그때 제가 이제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식이란 게 만들어진 거고요. 네. 축의금이 받아지는 거는 가족들이 축의금을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가족식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부, 2부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예. 이제 예식이 이루어지는 건데 좀 번거롭지는 않나요? 저희가 하는 방식은 뭐 하나의 고정된 방식은 아니고요. 예. 근데 저희는 그날 이후에 바로 신혼여행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시간 길게 잡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식장 가면 친구들 그냥 눈 인사하고 오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렇죠. 예식 끝나기 전에 이제 밥 먹고 나오고 바쁘고 네. 또 이제 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꼭 이제 봉투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인데도 뭐 따로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고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결혼할 친구가 이 친구다라는 것도 제대로 좀 소개시키고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안부도 묻고. 그 기부 예식 때는 다른 그 예식은 없는 거예요? 식은 없습니다. 아. 신랑과 신부가 편안하게 기다리고요. 다과를 가지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요. 그 뭐 친구들도 편한 시간에 4시부터 7시까지니까요. 편한 시간에 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축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요즘 예식이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예. 정말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인데 30분 만에 끝나는 건 좀 억울하기도 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비용의 문제죠. 예.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를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늘리려면 식사 비용이 늘어나는 거더라고요. 1인당 식비라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그냥 뭐 그럴듯한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 뭐 싸도 7, 8만 원 정도고 뭐 비싸면 10만 원 가량인데 예. 300분 정도를 모신다고 하면은 하객들한테 그만큼의 축의금을 요구하는 거죠. 예, 요구할 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만큼을 또 모으지 못한다면 적자갑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예식은 뭐냐면요. 서로 그 쉽게 말해서 축의금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고 또 내가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고 식사를 어떤 걸 또 대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뭐 이런 불편함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와서 기쁘게 같이 밥을 먹고 또 기쁘게 축의금을 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바꾼다라거나 내지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쁘게 축복을 하고 잔치를 할 수 있지만 되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내지는 또 좀 거리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사회적으로 관계는 되어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 청첩은 안 하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그렇죠. 하고 청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울지를 또 고민하는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가족들이랑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들을 제외한 분들을 제가 모셔야 되는 분들이 수가 그래도 제가 사회생활을 그래도 한 10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한 400~500분 정도를 모셔야 네. 됐어요. 근데 이분들을 모시는 건 결국은 제가 축의금을 모으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돼서 방법을 좀 고민했고요. 네. 다행히도 제 처가 될 사람이 이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묻고 많이 들어서 이 예식 그러니까 비용을 굉장히 줄이고 획기적으로 좀 줄이고 축의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좀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명세서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예. 경우에는 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예. 축하해준다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른들의 그런 의견이나 요구는 적정하게 적정선을 찾아서 지금 잘 하시는 것 같고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선 즉각적인 반응은 많진 않았는데요. 네. 다들 뭐 결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축복은 많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걸 많이 묻더라고요. 대체 나는 몇 시에 가야 되니? 뭐 라든가 내지는 뭐랄까요, 어색하다라는 것들은 표현은 좀 있었는데요. 네. 뭐 그거는 예, 이게 제 뜻을 설명하고 나니까 본인이 이제 알아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은사님들이라든가 연배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일반을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거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혼을 앞둔 분들이 방송을 듣는다면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정말 의미도 있고 따라 하고 싶은데 일반을 벗어나는 거라 주변의 반대도 심할 것 같고 또 왠지 자신감이 없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몰라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도 알고 무엇이 잘못된지도 알지만 알아도 못하는 거는 불편함과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을 대치동에 꼭 보내야지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좋은 선생님 거기 더 많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그다음에 나는 안 보내면 안 돼, 우리 아이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에서 또 보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저희가 저희 두 사람의 예식이지만 쇼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꾸미는 것을 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양껏 꾸몄고요. 양껏 아름답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그걸 다 준비하려면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리고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좀 더 선한 일이 많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서울시청 뒤에 있는 그 후생관. 예, 네. 시청 별관 후생동 소담이라고 하고요. 애매한데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시립미술관 앞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잘 아시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보셔도 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신랑을 맞는 신부도 참 행복하겠고 그런 신부를 맞는 신랑도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게 정말 사회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무슨 기업체를 만들기로 하셨다면서요. 그게 이것 때문에 기획처를 만든 건 아니고요. 마을 사람들이 2009년도부터 모였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건 종로구에 위치해 있는 마을인데 이 전통 가옥이라든가 내지는 그곳에 오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에 서울이 텅 빌 때 그 동네는 차가 빽빽하게 들어차요. 예. 그러니까 고향처럼 모이는 곳인데 이제 저도 그거 살다 보니까 마을의 문제들을 같이 상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마을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이어가자라는 마음에서 마을 공동체 품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네. 법인으로 등기가 된 거는 작년 9월입니다. 9월에 이제 법인 등록을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8개 프로젝트로 구분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라든가 마을 기업의 역할들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착한 혼인 예식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예. 이것은 8개 프로젝트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착한 잔치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속해 있는 거고요. 네. 착한 잔치 프로젝트는 그 미혼모 아기들의 돌잔치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그 동사무소에서 그 김장철이나 이제 뭐 명절에 그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이제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의 손길을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전달해주는 마을 김장잔치라든가 뭐 이런 연속선상에서 혼인잔치도 끼게 된 거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하시는 그 예식 저희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그 중에서 나는 뭐 이게 가족의 반대일 수 있고 나는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빼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나는 예식장에서 하겠다라고 해도 이 방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비용을 줄인 만큼 그러면 축의금에 대한 부담도 덜어지겠죠. 그 덜 때 그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방법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누군가와 기부를 하는 것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죠. 네. 그 시작은 저희가 비용을 줄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시작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앞으로의 삶도 아름다우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실 예정이세요? 저는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일 하셨나요? 교육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기획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높은 뜻 연합선교회의 네. 교인입니다. 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의 환갑잔치도 이런 식으로 그 김동원 목사님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들 예. 결혼식 때 예. 그 식사 비용을 줄여서 그거 선교사님 차 사드렸다고 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치 얘기 들으니까 지금 좀 비슷하네요. 예. 예. 아무래도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예. 저도 그 믿음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좋은 뜻만이 아니라 그 좋은 뜻이 보다 많이 확산되고 실제적으로 의미 있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기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야 되고 또한 그거에 대한 부담도 없어야 되는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결혼 네. 앞두고 있는 분들께 조언 좀 해주세요. 준비하면서 또 겪으시고 생각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 기획을 한 건 단순히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결혼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고통을 받는 날이 아니고요. 불안해하는 날이 아니고요. 네.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결혼의 본래 의미지 않을까.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것이 행복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좀 내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두 분의 그 시작, 함께하는 시작 축복하고요.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 많이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찬 품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존의 생각들을 깨고 습관을 깨고 착한 일에 앞장선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말 시사잡기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